라플레르 매그넘은 1947년 빈티지를 8병을 출품했대요. 그런데 라플레르에서는 이 빈티지의 매그넘을 5병 만들었거든요. 5병 만들었는데 8병을 출품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가짜 와인이다. 안녕하세요. 와인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와인펭귄입니다. 오늘 주제는 페이크 와인이라고 가짜 와인, 와인 프라우드라고 해서 치거나 페이크 와인이라고 좀 엄청 나오는 가짜 와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속의 장면은 이제 가짜 와인들을 폐기되는 사진이에요. 이건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뒤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루디 크루니완이라고 하는 와인 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샷도 빨머 눈에 보이네요. 아무튼 와인 사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체, 굉장히 큰 규모의 사기로는 국가별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먼저 가짜 프랑스 피노누아와 연루됐던 ENJ 갈로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프랑스 피노누아인지 알고 수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랑그로 루시옹 지역에 있는 메를로하고 시라 품종을 블렌딩 해가지고 이걸 프랑스 피노누아라고 속여서 판 거죠. ENJ 갈로가 그때까지 모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피노누아가 아니더라 라고 이게 드러났어요. 법적 소송도 되고 말이 많았는데 이게 한 1850만 병을 공급한 거거든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아무튼 요 케이스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와인 샀는데 이게 피노누아인 줄 알고 먹었는데 다른 품종 와인이었다는 게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시기가 보르도에서 피노누아를 넘어가던 부르고뉴 쪽으로 부르고뉴 와인의 인기가 높아지던 시절이어가지고 엄청나게 팔렸다고 다 가짜였다고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이건 이제 카탈리나 와인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지역, 이 동네에 가면 뭐 프리워렛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와인 산지가 있거든요. 이 라벨로 저렴한 와인들이 약간 고급 와인으로 라벨을 이렇게 해서 나갔던, 이게 한두 병이 아니고 4천만 병 정도 되는 와인이 좀 비싼 와인으로 판매됐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왔던 또 케이스가 있었고요. 사실 스페인 와인은 옆에 있는 프랑스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자국 라벨로만 둥갑한 게 아니고 옆에 나라인 프랑스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던 일인데 460만 병? 460만 병 정도 되는 저급한 와인이 보르도산 생떼밀리옹, 뭐 뽀모롤, 생줄리앙, 마고 뭐 이런 와인으로 판매됐다 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와인들 중에는 뭐 스페인 와인인데 프랑스 테이블 와인으로 해가지고 라벨 표기를 약간 좀 교묘하게 해서 프랑스 와인인 것처럼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와인들을 찾아내가지고 시위조로 이렇게 부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 가짜 사실가의 사건 2020년에 나왔는데 이게 2018년에 와인 스펙테이터가 2015년 사시가이아를 이태리 슈퍼투스칸 중에 이 빈티지를 최고의 와인으로 선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2015년 빈티지의 사시가이아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선적 서류를 나중에 발견했는데 뭐 한국, 뭐 러시아, 중국 고객들한테 주문이 들어왔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시가이아 1호 빈티지 1100상자, 그러니까 한 7,000병 정도 되는 사시가이아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시칠리아 와인이었던 거예요.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섬 시칠리아에서 만든 와인을 가지고 사시가이아로 둔갑시켜가지고 병은 뭐 터키에서 왔다 그러고 뭐 다른 라벨이나 그다음 캡슐,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은 다 불가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 아무튼 그랬던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풀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5 빈티지의 사시가이아를 혹시 가지고 있으면 뭐 그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빈티지를 뭐 이렇게 위조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백라벨에 보면 트래킹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원래 그 홀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복제했다 그래요. 인증마크 같은 게 있는데 그것마저 복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매달 이 사시가이아를 한 700상자 정도 계속 팔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꽤 돌아다니고 있을 거다 하는 내용이고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시가이아를 먹었는데 옛날 맛 같지 않다, 뭐 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꽤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시가이아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피아 뭐 이런 범죄 조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뭐 국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밀라노 같은 데서 이런 가짜 와인들, 되게 고급 와인들인데 뭐 프랑스 그랑크리 빈티지 와인으로 둔갑한 그런 와인들이 발견됐다 그래요. 이거는 2024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와인들이 실제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이게 풀렸다고 합니다. 이 한 병에 15,000유로 정도 되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쉽게 생각하면 로마네 꽁띠 같은 와인들이 위조해서 이걸 전 세계에 푼 겁니다. 근데 뭐 수출하는 애들도 뭐 잘 몰랐다 그래요. 사실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이게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파는 와인이 가짜 와인인지 모르고 팔고 있었던 거고, 수입한 쪽도 가짜 와인인지 모르고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시꺼면서 뭐 납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와인들이 뭐 가짜 와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정설같이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거기 뭐 납 성분이 좀 들어가면은 약간 오래된 빈티지의 뉘앙스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사건이 2024년에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뭐 매년 있는 일이죠. 항상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항상 만들고 있죠. 누군가 항상 만들고 있는데 계속 단속하고 뭐 가짜 와인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탈리아에서 뭐 이렇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옐로테일 관련된 내용인데, 옐로테일 하면은 사실 호주에 굉장히 저가 와인이어서 성공한 브랜드예요. 영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인데, 뭐 이 캥거루가 약간 이 집의 마스코트 뭐 루인데, 여기 보면 캥거루 있죠. 근데 캥거루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걸 위조했다 그래요. 이걸 위조해가지고 2025년에 디자인을 바꿨어요. 이렇게 라벨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아시아하고 유럽의 범죄 조직이 손을 잡고 옐로테일을 몰도바에서 한 10만 상자 정도 이렇게 위조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위조했는데 10만 상자 정도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한 것만 10만 상자다.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이 옐로테일을 만들 때 쓰는 것과 똑같은 디지털 프린트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똑같은 잉크, 똑같은 프린터, 똑같은 종이를 써가지고 위조 라벨을 이렇게 찍어내서 실제로 유통했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와인 그 소매 업체들 뭐 이런 데들은 이거를 판매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실제로 뭐 주류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통됐는지 모른다. 근데 아무튼 가짜 와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비싼 애들 말고도 이런 저렴한 브랜드도 있다. 이게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옐로우테일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게 2021년부터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의 옆나라, 그리고 수많은 가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로마네 꽁띠 있잖아요. 이런 최고급 와인들, 이런 와인들이 암시장에서 빈병이 돌아다닌대요. 뭐 416달러부터 시작해서 막 1000불에 이를 정도로 돌아다닌다고 하면, 로마네 꽁띠는 한 1000불 정도 하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사가지고 여기 다시 채우는 거죠. 다시 채워가지고 가짜 와인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새롭게 만들어낸 이거 로마네 꽁띠라고 써있죠. 이런 가짜 와인, 이거 라피트에 있는 그런 로스차일드 가문의 5 형제의 화살표 그려져 있는 이런 것도, 아무튼 로마네 꽁띠 가짜 와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1시간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 가짜 와인이 판매된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가짜의 진심, 뭔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팔리는 와인 35불 이상 와인의 50%가 가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보르도 유명한 애들 10병 중에 1병은 가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샴페인들 있잖아요. 샴페인들은 보통 한 7번 정도 판매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샴페인이 판매되고 나서 그걸 나중에 채워가지고 뭐 해서 판매된다 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가면 약간 좀 요런 브랜드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페트리스를 짝퉁같이 이렇게 카피한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진짜 똑같이 카피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보르도 와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르도의 특급 와인들, 이를테면 페트리스나 라피트 로칠드나 샤또 라뚜르나, 이것도 샤또 라뚜르를 이거 보면은 철자도 틀리죠. 약간 정말 그냥 위조 와인? 약간 그냥 비슷한 브랜드명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놓고 카피한 그런 형태의 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 베일이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도 가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호주의 펜폴즈가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펜폴즈에서 약간 저가 모델 같은 것도 이렇게 출시했는데 이걸 또 카피해가지고 카피한 뭐 싸구려 와인들,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2020년까지는 뭐 이거 관련된 상표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조차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짜를 만들어내던, 지금도 만들고 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샤또 라피트를 이런 짝퉁 같은 오피셜 라피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면은 막 엉망진창이에요. 라벨을 보면은 뭐 페이랑그독이라고 써있고, 프랑스에서 만들었다, 뭐 이거 가짜 와인들이고, 그리고 뭐 페트리스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뭐 이런 라벨도 있고요. 그리고 펜폴즈 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가짜 와인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2018년에 8,000병이 넘는 펜폴즈 가짜 와인도 나온 적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가짜 와인이 사실 항상 단속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가짜 계란이 있을 정도니까 와인 같은 거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뭐 이런 페트리스 같은 것들은 한 뭐 800만 원 정도 판매되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가짜 와인이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으면 가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거를 자기 나라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고 수출한다는 데 있어요.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이런 가짜 와인들을 전 세계 시장에 뿌린다. 와인 업계에서는 이런 가짜 와인에 대한 피해 때문에 와인 산업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뉴스들,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와인을 사러 갈 때 뭐 중국과 관련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와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뭐 위조 기술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거의 구별하기 힘들 정도예요. 보통 보면은 뭐 돋보기 같은 걸로 봐야지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의 거의 똑같은 그 라벨과 똑같은 잉크, 똑같은 머신을 써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새는 뭐 그 NFC 태그 같은 게 있죠. NFC 태그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네, 약간 좀 이건 국가 규모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기 사건, 와인, 가짜 와인, 고가 와인으로 유명한 케이스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때 토마스 제퍼슨 살 적에 보여드렸던 사진이기도 한데 이게 하디 루덴 스톡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지하 저장고를 발견했다. 그중에 뭐 100여 병의 옛날 와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20병 정도의 여기 TH.J라고 써져 있는 이게 뭐 토마스 제퍼슨의 이니셜이다. 이게 토마스 제퍼슨이 소장했던 거다 하고 한 20병 정도 1787년 빈티지를 들고 나왔는데 옛날에 이걸 같이 시음했던 사람들도 와 이건 정말 좋은 와인이다 라고 뭐 이렇게 평가를 했었다 그래요. 평론가들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옥션에다 올립니다. 1787년 라피트 로칠드가 가장 최고가로 낙찰된 와인인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15만 6천 달러 초반에 낙찰됐어요. 이 와인들을 실제로 많이 구매한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한 명인 뭐 빌 코크라고 하는 유명한 그때 와인 내호가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걸 하고 나서 감정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뭐 인그레이빙 된 이 기술이 당시엔 없던 기술이다. 아무튼 다 가짜다. 라는 게 판명됐죠. 그래서 가장 비싼 와인이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 뭐 그런 내용이 사실 이렇게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뭐 더 빌리오네어 비네거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또 재미있게 풀었은 이거 나중에 뭐 영어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 좋은 와인을 많이 사 먹다가 말년에는 뭐 와인을 사느라고 진 빚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저렴한 와인을 즐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토마스 제퍼슨이 잘 나가던 시기에 유래해서 만든 병이다라고 했던 사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케이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사기에 해당하는 인물, 와인 관련해서 사기 사건으로 투옥된 유일한 인물. 아무튼 너무 유명해서 나중에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나왔는데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인터뷰한 거랑 뭐 이렇게 이 가짜 와인 루디 크루니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인데 한국에선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신포도란 뜻이죠. 수호 그레이프. 2000년대 초반에 활동하면서 와인 시장을 뒤흔들던 루디 크루니안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뭐 어렸을 적에는 중국과 홍콩을 오가면서 뭐 보냈다고 알려져 있고 네, 이후에 유학 비자를 취득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98년에 노스리치라고 하는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뭐 신분을 바꿔가면서 행동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루디 크루니아라고 하는 이름도 중국계인 아버지가 일부러 인도네시아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얘기도 있고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배드민턴 세계 챔피언인 루디 하토노 크루니안의 이름을 차용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루디 크루니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 와인 업계에 발을 들여놓고 동네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포장되기로는 약간 그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민 1세대 정도 느낌을 가지고 이민 1세대의 자식 같은 그런 이미지로 실제로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레스토랑에서 오포스원 9호를 처음 마셨다 그래요. 오포스원은 우리가 알기로 그렇죠. 바롱드 로칠드, 그러니까 무똥 로칠드하고 그 다음에 로버트 몬다비, 뭐 두 사람의 얼굴이죠. 이게 둘이 합작해가지고 만든 이 오퍼스 원 1995년 빈티지를 처음 마시면서 와인에 빠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인을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하면서 와인에 관심을 갖고 좋은 와인을 먹는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고 루디 크루니안 같은 경우는 아시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아시아 부호의 모습, 굉장히 겸손하고 뭐 부드럽게 말을 하고 이렇게 나대지 않고 하지만 굉장히 돈이 많아서 이 시음 회장 나타날 때마다 뭐 빨간색 페라리 같은 이런 스포츠카를 몰고 나왔고요. 시계도 약간 최고급 파테필릭 세기를 항상 차고 에르메스 정장을 딱 맞추고 뭐 머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약간 굉장히 정돈된 모습으로 정말 부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100만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을 와인을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지갑은 무한해 보였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사는 거야. 다 사서 실제로 이제 옥션 같은 와인 경매에도 많이 참석하는데 되게 좋은 컬렉션들 나오는 비싼 와인들이 나오는 옥션에 참석해서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 그래요. 손을 들고 있으면 이제 더 없습니까? 해서 물어보면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낙찰을 받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고 있었다고. 낙찰 받고도 계속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와인이 나오면 자동으로 입찰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와인 컬렉션을 모으게 됩니다. 그때 사실 2000년도 초반에 보르도 와인에서 그 미국 약간 최고급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의 관심이 부르고뉴로 넘어가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 루디 크루니안도 부르고뉴 와인의 굉장히 저명한 평론가였던 폴 왓선맨이라고 한 사람이랑 친분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전화 통화를 오래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부르고뉴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뭐 아펠라시옹이나 뭐 포도밭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생산자들과의 관련된 뭐 이런 걸 관심을 가지면서 부르고뉴 와인을 2002년부터 2003년 동안에 엄청나게 모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거는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를 엄청나게 수집했고, 그래서 실제로 뭐 모임 같은 데 하면은 꽁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닥터 꽁띠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고요. 꽁띠 와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많이 사고 마시고 해서. 그리고 미스터 47, 이거는 보르도 와인 1947년 빈티지가 엄청나게 좋은 빈티지인데 굉장히 많이 사서 모았다 그래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마셨다고 해서 미스터 47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사실 루디 크루니안이 엄청난 실력의 테이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테이스팅을 하고 나면은 맛과 향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처럼 기록해서 나중에 이런 거를 설명해주고 막 하는 거를 최고급 와인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런 와인을 약간 좀 굉장히 쉽게 들고 나오고 우리랑 같이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리고 좋은 와인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시음회 같은 것도 개최해가지고 마시는 그런 자리도 되게 많이 가졌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의 인물인데, 와인 리스트가 한 3,500개 정도 있고 와인을 한 65,000병 이상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2004년에 이분을 만납니다. 이 세계 최대 고급 와인 경매회사의 설립자 중에 한 명인 존 카폰이라고 하는 이거 만나서 이제 시음회도 개최하고 나중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리스트에 이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루디 크루니안이 항상 요청했다 그래요. 이 와인들을 다 보내줘라. 어느 자리에서는 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 카드를 가지고 한 번에 뭐 25만 달러에 식사비를 결제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가 와인들을 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와인 병들을 다 우리 집으로 보내줘라. 좀 LA에 있는 약간 되게 부촌인 지역에 고급 빌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다 보냅니다. 다 보내는데 중간에 그 병이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대충 걔네들이 포장해서 보내가지고 깨지면은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 인물이었던 카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꽁띠 와인을 하나 가져왔대요. 빈병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와 당장 내놓으라고 약간 좀 위협하는 여조로 통화를 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했다 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진 못하고 저 친구가 약간 특이한 친구구나,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와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와인에 엄청 돈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분이랑 친해지고 나니까 정말 약간 좀 전설적인 옥션이 진행되죠. 더 셀러라고 하는 옥션이었는데 그 옥션에 그 루디 크루니안이 가지고 있던 와인들을 이제 출품하게 돼요.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와인들, 굉장히 많은 와인들을 출품하게 됩니다. 루디 크루니안의 이때 나이가 한 30 되는 해에 옥션을 한 거죠. 그게 2006년 10월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옥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경매에서는 1,060만 달러, 두 번째 경매에서는 2,470만 달러를 기록하는 개인 최대 경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두 번 경매에서 한 3,500병 정도의 와인을 출품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알려졌던 게 요겁니다. 요 와인. 이게 당시에 뽀모롤에서 거의 세 번째로 유명한, 첫 번째로 유명한 게 페트리스고 두 번째가 르팽이고 세 번째로 유명한 게 이 라플레르인데, 라플레르 매그넘 1947년 빈티지를 8병을 출품했대요. 그런데 라플레르에서는 이 빈티지의 매그넘을 5병 만들었거든요. 5병 만들었는데 8병을 출품했다.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루디 크루니안이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르팽 와인도 1982년 빈티지를 출품을 했대요. 근데 이 매그넘을 이 친구가 몇 개 가지고 있었냐면은 6병을 출품했는데, 르팽 포도밭이 1헥타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00병 정도 만드는 와인에 매그넘 사이즈 밭을 6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매그넘 원래 그렇게 많이 만들지도 않거든요. 얼마 만들지 않는데 그거를 혼자 가지고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가짜 와인이다, 르팽에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루디 크루니안이 약간 좀 이상한 기행을 벌였다라고 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모인 시음에 늦고 와인을 시음하다가 갑자기 기절하고 부르고뉴 어디다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금을 뭐 지급하지 못하고, 그리고 와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800만 달러 이상을 대출하고 하는 일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사실 완전히 이 루디 크루니안이 몰락하는 계기는 2008년에 4월에 노랑퐁소의 와인들을 옥션에다 팔려고 내놨어요. 내놨는데 노랑퐁소 와인들을 본 뉴욕에 있는 변호사가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은 루멘퐁소에 플로생드니 그랑크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1945년부터 1971년 빈티지를 막 여러 개를 출품하는 거예요. 출품하는데 노랑퐁소가 이 그랑크리 밭을 소유한 게 1980년대에 이 포도밭을 구매해가지고 82년부터 출시를 했는데
그 이전 빈티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걸 보고 더글라스 바르즐레이라고 하는 아까 그 뉴욕 변호사 그러면서 와인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메일을 띄웁니다. 야, 너네 와인 이게 나왔는데 너 이거 언제부터 만들었어? 82년부터 만들었는데, 클로스앵드니 그랑크리 82년부터 만들었는데 47년 빈티지가 뉴욕 경매에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랑통화가 굉장히 깜짝이죠. 그 다음날 첫 비행기로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이 경매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경매가 다행히 시작되기 전에 도착해가지고 이거는 가짜다, 우리는 이걸 만든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품목들은 다 빠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당사자들을 만났다 그래요. 루디 크루니안이랑 아까 그 변호사하고 이 로랑 퐁소하고 그리고 이 옥션을 하고 있는 진행자, 이렇게 4명이서 얘기를 했는데, 너 이 와인 어디서 났냐? 어디서 샀냐? 라고 물어보니까 루디 크루니안이 나 와인 너무 많이 사가지고 잘 모르겠다 했는데, 그때 로랑 퐁소는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얘가 진짜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짜 와인을 만드는 건지 뭐 그런 의심을 하고, 그래서 와인의 출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추적하기 시작할 적에 걸렸던 또 다른 것들이, 여기 있는 후미의 와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2006년에 경매에 나왔던 후미의 와인들을 가지고 11종을 와이너리 오너로 불러다가 크리스토프 후미하고 같이 마셨다 그래요. 같이 마셔보니까 위조 확실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네 꽁띠 오너였던 빌렌 가문의 오베르드 빌렌이 그래서 같이 테이스팅을 해봤습니다. 같이 테이스팅 했는데 이분은 뭐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꽁띠는 잘 모르겠다. 근데 후미의 생산자는 이건 가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FBI를 통해서 이제 추적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1787년 토마스 제퍼슨 와인을 구매했던 빌 코크, 그분도 이 와인들을 되게 많이 산 거예요. 많이 샀는데 이거 가짜라고 해서 고소하게 됩니다. 코크가 고소하면서 전수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루디 크루니안을 통해서 구해진 와인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 거의 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 로랑 퐁소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와인 가짜 어떻게 했는지, 뭐 어느 나라에서 뭐 일본을 통해서 무슨 라벨이 들어오고 잉크도 똑같은 걸 쓰고 뭐 이런 거를 다 알게 돼서, 나중에 이 집에 실제로 FBI가 LA 저택을 새벽에 급습하죠. 2013년에 가보니까 실제로 주방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더라. 여기가 영수증처럼 해가지고 밖에서 못 보게 이렇게 다 막아놓고 와인을 굉장히 많이 보관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렇게 다 폐기하는데, 이때 이 집에서 발견된 가짜 라벨, 그러니까 와인을 만들려고 준비한 병 말고 라벨이 한 19,000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탑 도맨들의 라벨만 19,000개가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짜 와인을 만들고 있었다. 이런 와인들, 이거 다 가짜거든요. 지금 가짜 와인들을 만들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와인 빈병에다가 이렇게 새로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레시피 같은 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써놓은 거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레시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게 1945년 빈티지에 무똥 로칠드 레시피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 안에 나파 캐베네 소비뇽 88 빈티지를 한 75% 정도 블렌딩하고, 그리고 85년 빈티지에 보르도 와인을 20% 정도 블렌딩하고, 그리고 오래된 와인을 5% 정도 블렌딩하면은 무똥 로칠드 45 빈티지의 맛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이 발견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테이스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테이스팅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알려져 있고, 아무튼 이 친구는 2013년에 사기 및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음에는 40년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10년형이 확정됩니다. 와인 업계에서는 최고의 유명한 사기 결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고가 와인들 같은 경우는 라따슈죠. 라따슈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로 확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때 어려웠던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와인을 약간 라벨로 소비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부르고니 와인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이게 검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경매에서 나오는 경매자들도 이거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짜 와인들이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실 루디 크루니안이라고 하는 이 친구만 가짜 와인을 만들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짜 와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방지책이 등장해요. 뭐 그래서 RFID 같은 것들이 도입되고요. 그 GPS 추적되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가짜 와인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은 루디 크루니안이 출소했어요. 인도네시아로 추방됐습니다. 추방돼서 지금도 와인 업계에 일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진품 와인이랑 위조 와인 블라인드 대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해보니까 진짜보다 더 맛있는데? 좀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블렌딩 할 적에 신선한 와인이 들어가는데, 루디 와인이 신선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라는 평을 받고 있고, 실제로 워낙 정말 좋은 와인들을 많이 테이스팅하고 그걸 약간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급 와인을 만드는 곳에 막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있다. 자문 역할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와인 업계에 일을 하고 있는
루디 크루니안입니다. 그리고 로랑퐁소는 처음부터 약간 좀 코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로랑퐁소가 나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이런 식으로 조롱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와인 생산자로서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낸 건데, 뭐 자연과 인간 모두가 같이 노력한 건데, 이 남자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위조해내는 겁니다. 막 블렌딩 해가지고. 이게 당시에 약 미국 와인 시장에 라벨 음주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거의 모든 와인 회원들이 사실 마찬가지인데, 나 이거 와인 먹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이런 게 너무 도가 지나쳤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결론이 뭐냐, 가짜 와인은 많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와인을 사시든, 와인샵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가짜 와인을 만드는 조직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가 와인들 중에 생각보다 많아서 비싼 와인 살 적에는 잘 알아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보장해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싸면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원짜리 와인인데 얘가 300만원 준대? 그럼 가짜겠지. 이게 진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와인인데 30만원 주겠대. 이건 뭐 가짜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너무 싸면 의심해봐라. 가짜일 수 있다. 사실은 이제 믿을만한 곳에서 정식 유통경로로 사게 되면은 가짜 와인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와이너리가 가짜를 파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사야 된다. 외국의 와인샵에서 사더라도 평소 사던 곳에서 사야 됩니다. 계속 한 곳에서 꾸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오래된 믿을만한 그런 와인샵 같은 곳에서 와인을 사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가짜 와인이 많으니 잘 알아보고 구매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